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 바로 내 사주 원국과 같은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나 직업, 이룩해온 업적, 인간관계에 대해 갑자기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라는 단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운성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 사주 원국과 같은 글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천간, 시지, 이런 것이 되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5년 을사년입니다. 만약 내 사주 안에 사화가 있는데 또 운에서 사화를 만나게 된다면, 사화가 연, 월, 일, 시 어느 자리에 있던 새롭게 등장한 사화는 기존의 사화를 흔들어 놓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운에서 만나는 글자를 해석할 때 이 글자가 이미 사주팔자 원국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국에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무기이고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써오던 글자가 또 운에서 오게 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상이 항상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번거롭고 성가시며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란 여러 가지가 다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흔히 대운이 바뀔 때 좋은 길을 지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연지에 같은 글자가 운에서 온다는 것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이어온 사회활동 무대에 근본이 된 나의 터전, 인간관계에 대해 크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지는 국가, 조상자리이고 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터전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해오던 일이나 공적인 자격, 공부 또는 조부모나 조상과 관련 변화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현상, 스케일이 매우 큰 변화입니다.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10년 농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월지는 어떤가요? 월지에 같은 글자가 온다는 것은 가까운 조직, 직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역구의 변화, 윗사람, 부모, 형제,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곳이죠. 또한 국가보다 작은 단위, 사회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월지는 내가 삶을 영위하는 곳이고 삶의 주변 환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월지의 변화는 부모, 형제, 나의 직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 직장과 터전을 바꾸고 싶다거나,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한다거나, 화기를 바꿔 다른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싶다,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변화 후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화일간에게 변화가 찾아온다고 가정해보면 개수는 정관, 묘는 정인이죠. 변화가 찾아온다고 가정해보면 앞으로 진, 사, 오, 미, 이런 화운으로 달려가니까 내 사주가 매우 신강하거나 화기운이 많은 사주는 오히려
경쟁 속에 있게 되고 결실은 최소 2028년 무신년이 돼야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를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고 계획을 세워 출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리메이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를 새롭게 재가공해서 새롭게 사람이 불렀을 때 색다른 느낌과 인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새롭게 재구성해서 출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한 변화인 것입니다. 일지는 어떤가요? 일지에 같은 글자가 올 때는 일지는 나의 기운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나의 끼, 매력, 재능 등이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업무적인 속성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지에 같은 글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일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연애나 애정사로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만나왔던 인간관계의 변화가 찾아오니까 때로는 이별과 만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이기도 하니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미혼자는 그동안 잘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일종의 교체 현상으로 헤어짐도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시지의 경우는 시지에 같은 글자가 운에서 온다는 것은 지극히 나만의 개인적인 이런 공간,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일, 내 사상과 가치관이 머물러 있던 곳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지는 인생 최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지에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지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취미로 해왔던 일들이 부업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활동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지는 자식 자리이기도 하죠. 그동안 자녀 출산이 어려웠던 가정에서는 시지의 새로운 글자가 등장함에 따라서 의식을 깨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지는 중년에서 말년으로 이어지는 운을 보는 자리인데 이곳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소속된 사회 활동의 이동, 업무의 변화, 아이템의 변경, 즉 다소 늦은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연지, 월지, 일지를 거쳐서 해왔던 일과 만남 등이 새롭게 다시 갖추려는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 혼란과 번거로움을 많이 겪게 되는 시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요소가 새로운 내 미래를 열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사주팔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다시 등장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지 못지않게 운에서 같은 천간이 들어올 때도 변화를 유발합니다. 천간은 주로 정신적인 생각이나 마음에서 강하게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연간에 같은 글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꿈을 키워가는 자리에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사주팔자에서 시작점이 연간이고 마지막 종착점이 시지입니다. 시지가 인생의 최종 결과물이라면 연간은 인생의 꿈을 열어주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연간에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 선천적인 운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심하게 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월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월간은 새로운 희망이나 자신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 자리는
주어진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자리입니다. 운에서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사회에 나가 땀 흘려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게 되고 내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으며 나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운에서 월간과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 일을 하게 됩니다. 월간은 내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나 가족에서나 의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간에서 같은 글자가 올 때는 해마다 누구나 굴신대자를 맞이합니다. 일간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데 나와 동등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보면 비겁운이죠. 큰 틀에서는 비겁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독립심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정신적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한 주체성과 독립심 이면에는 비겁의 경쟁에 의한 번거로움, 인간관계의 트러블, 정신적 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일간인 내가 나를 마주한다는 것은 물질적 이익과 목적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을 새롭게 재정비하라는 기운으로 온 것입니다. 남들과 경쟁보다는 과거에 부족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각성하라는 변화인 것이죠. 이를 복음살이라고 해서 흉하게 보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는 내가 너무 나서기 때문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건강에 주의하라는 의견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간의 글자가 천간으로 들어왔으니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나와 같은 글자가 들어올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간은 명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겠죠. 명예적으로 추앙받거나 반대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의 경우 군신대자 운이 오게 되면 내 자신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시기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10년 농사와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고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업, 창조 변화를 강하게 유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천간에 같은 글자가 올 때는 어떨까요? 일간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방식, 그것이 시천간인데 그곳에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욕망 등이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제2의 나로 바꾸고 원하는 것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내 사주팔자에 있었던 글자, 평소에 써왔던 글자가 다시 운에서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고민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관성이라면 일이고 명예, 지위에 대한 고민, 재성이라면 돈에 대한 고민, 식상이라면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과 재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성이라면 공부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 나타나게 되고 비겁이라면 독립이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45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결국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황골탈태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자영이라는 신살이 있습니다. 같은 글자가 운에서 들어와 기존의 글자를 흔드는 작용을 합니다. 자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작용이 번거롭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손해도 감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가 다시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사주에 있는 글자가 다가올 세운이나 혹은
대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의 변화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운을 계획한다면 또 다른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나만의 리메이크 인생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주인 도쿄가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